것에 그래 이제 이웃 끝이 그리 친절하게 대하는 건 없고 대부분의 간첩으로 이 사람들이 전선 특무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만 그래 그 특무대에서는 이러지 말았고 전쟁인 때문에 내 같은 살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당신 내만 전선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훈장을 딸고 애국자가 되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닌 길도 있다고. 그래서 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참으로 살자. 특무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박진목 씨는 군사재판에서 민간 법정으로 넘겨져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거 뭐 숙청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정전운동을 같이 하셨던 사람들 중에 군법재판을 받던가 이런 분이 혹시 있으세요? 없지. 내 혼자 나가서 재판 받았으니까. 정전운동을 했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최능진 한 사람만 사형을 당했습니다. 최능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은 정치적 모략 때문에 죽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최능진은 잡혀가기 직전 이병희 씨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최능진을 선배로 존경하며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이병희 씨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형까지 받았으니까 엄청난 그 공산주의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누명이요. 누명입니까? 누명이요. 예. 누명이죠. 좀. 이병희 씨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지만 최능진에 대해 한 가지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 안 했어요. 반민특위 예. 그 노력을 굉장히 하셨죠. 예. 반민특위. 예. 그 반민특위의 적극 지지자로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어요. 예. 일제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요. 예. 혹시 그분이 그 공산주의 사상과 아예 적들가 아니죠. 최능진은 국방경비법 제32조 적을 구원하는 행위, 즉 이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총살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최능진은 오히려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좌익 활동을 했던 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동족 간의 전쟁을 중단하자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는 총살형을 당한 것이죠. 최능진은 왜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젊은 시절 가깝게 지냈던 이병희 선생은 최능진이 반민특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조직되고 좌절하면서 해체되는 시점에 최능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과 반민특위는 실제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병용이 그렇게 기억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미 군정 때 최능진은 잠시 경찰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때 최능진이 집중적으로 노력했던 일은 바로 친일 경찰의 청산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조선 공산당의 주도에서 1946년 가을에 시작된 총파업은 10월 1일 대구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폭력 사태로 발전합니다.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거세어지자 경찰은 강경 진압에 나섰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경찰 책임자인 경무부장 조병옥은 대구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좌익 세력이 선도했고 일반 시민이 가담한 폭동 사건. 치안이 회복되자 경무부 수사국장 최능진은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갑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폭동으로 확산된 데에는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
미 군정은 일제시대 때 원성이 높던 쌀 공추를 부활시켰고 미 군정이 다시 불러들인 친일 경찰들이 일제시대 방식 그대로 쌀을 공출해 갔습니다. 친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일어났고 경찰은 이에 대해 보복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대구 폭동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한미 공동회담이 덕수궁에서 열렸고 최능진 수사국장과 조병옥 경무부장은 이 회담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구 폭동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한 불행한 사건이다. 우리 국립경찰은 친일 경찰과 부패 경찰관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내가 친일 경찰관들을 많이 등용했다. 그러나 친일은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직업적인 친일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를 위해 경찰이 된 경우다. 한미회담에서 친일 경찰 청산 문제가 불거지자 미 군정사령관 하진은 비민주적인 경찰은 속아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는 듯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담이 끝난 다음 옷을 벗어야 했던 사람은 친일 경찰이 아니라 최능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행위자 청산은 당연한 과제였지만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일날 이제 그 군정을 선포했죠. 선포하고서 이제 뿌렸는데 일본말로 뿌렸어요. 일본말로 돼 있어. 즉 말하면 일본의 그 역선전, 해방전의 역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 사람은 전부 한국말도 없고 글도 없고, 그저 완전히 일본말밖에 모른다 하는 걸로 아주 참 문맹, 야만인 비슷하게 이제 취급을 했던 건 그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실정을 모르고서 들어왔어요. 미 군정의 첫 포고령은 일본의 조선 총독부 관료와 친일 경찰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안 유지가 그들이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We moved into a foreign country, knew little or nothing about it, and our first job was to establish some semblance of security. Now, who's responsible for security, internal security? The police. We realized fully that the police were all Japanese trained and worked under the Japanese. So we had to make a decision. Do you get rid of them today and then take 6 months to train a new policeman? You would have had chaos. The people would have been in the streets, you had no way to control them. So we made the only decision we could. 미 군정은 친일 경찰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로써 해방 이후 민초의 보복이 두려워 잠적했던 친일 경찰들은 다시 일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경무부 수사국장 최능진은 이런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친일분자들, 외정시대의 친일분자들의 신원조사를 해서 카드를 제작하는 직무를 하게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만가 반민특위가 나왔습니다만 해도 그와 비슷한 일을 벌써 이 최능진 이 양반은 착안을 해가지고서 왠지인가 한 번은 이것이 필요할 거다 해가지고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